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풀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이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그 중요한 띠별 특성은 이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참조해 보시고, 해당 동영상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그 성정이나 호랑이띠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호랑이띠들의 그 사주적 특성, 좋은 띠궁합, 선천수, 후천수, 그 다음에 직업적 특성,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호랑이띠 분들의 4월달 한 달 동안의 월운세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살이죠.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무기력해지거나 약간은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조금씩 무기력하거나 위축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 쉽고, 조금은 침체하는 쪽으로 그 변화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 가지고 씨가 마른다, 이런 그 고갈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결혼이나 이런 조금 좋은 일에는 별로 그 달갑지 않는 그런 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월살이 오는 이런 달에는 그런 좋은 행사는 미루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 월살운에는 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뜻밖의 상속이나 정려 등 것, 타에 의한 재물운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하고요. 들어는 그 과욕과 그 계획성 없는 일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오히려 좋은 운세 만들 수 있는 한 달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이 4월달은 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진월이면 음력 3월을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비견과 편인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들지기도 하지만은 금전상의 어려움도 따르고 지출도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비견이 재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남자분들은 여자나 아내 문제로 걱정도 따를 수 있고요. 다스간에 그 문서분이 따를 수도 있지만은 활동상의 제약도 따르고 지체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인이 식상을 극하게 돼 가지고 아래 사람의 일로 인해 가지고 사업상 부침도 따를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자녀로 인해 가지고 근심거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죠.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에 행운도 따르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크지는 않은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희망에만 머물 수도 있고,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게 되면은 부모와 인연도 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도 좀 부족하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식신과 비견이시니까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혜택이 있는 좋은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죠. 활동력이 다소 강해지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거나 또 그 일이 성사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식신이 관성을 극하게 돼 가지고 남자분들은 자녀로 인한 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남자나 남편의 문제가 생기기도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전상의 어려움도 좀 따를 수 있고, 남자분들은 여자로 인한 문제나 아내와의 그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자, 12운성은 관대입니다.
이 관대지에서는 다소 노련미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으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 사업이나 추진한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운세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되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좋은 운세지만 들어는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이의를 처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편제와 식신이시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좀 풀려나가고 바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나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재성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으로 학업에 다소 좀 집중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의식주도 좀 안정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운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행운도 따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신은 그 관성을 극하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남자분들은 자녀분들과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들과 대인관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그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하지만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관대지에서는 자만심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이의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은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평관과 편제시니까 실속 없는 감투나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들과 아니면 그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도 따를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그 실속은 없고 건강만 해치기 쉬운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망에 금이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당히 좀 그런 문제는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안정은 생기지만은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천간이 이렇게 충이 옵니다. 천간이 보시면은 요 갑목하고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충이 오죠, 그죠? 갑경충이 이렇게 됩니다. 천간이 이렇게 충이 오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침도 생기는 그런 운세니까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그런 처리 능력과 실력은 인정받지만은 조금 투지가 약해지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그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기로 노련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업상 좀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처리가 다소간에 부침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씩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어려움도 조금씩 따르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운세가 된다 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59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편인과 편관이시니까 부동산이나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처럼 문서를 취득하는 그런 운이지만은 지출이 심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조금 애로가 따를 수 있으니까 지출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에서는 아랫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소 부침이 따를 수 있으니까 아랫사람 관리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자녀분들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고 또 실속 없는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문제로 고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기운하고 유사한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하는 일마다 조금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는 다소간의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그 호랑이띠 분들의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화개살,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12신살들이 쭉 있죠. 그죠? 이렇게 12신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올려져 있습니다. 본 동영상 본문 하단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확인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시가 된 이 부분은 운세가 좋으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붉은색 이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20일 날 장성살의 삼합, 자, 30일 날 연살의 방합, 이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기존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운세가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날 겁살의 육합, 6일날 연살의 방합, 9일날 장성살의 삼합, 14일날 겁살의 육합, 18일날 연살의 방합, 26일날 겁살의 육합, 이런 날들이 있죠. 자, 이런 날들은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들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본문에 이미 올려져 있는 동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 자, 이렇게 흉하면서도 강한 날이죠.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자, 강한 날은 하나도 없죠. 그죠?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8일날 망신살의 육형, 11일날 역마살의 충, 12일날 육회살의 원진, 20일날 망신살의 육형, 23일날 역마살의 충, 24일날 육회살의 원진, 자, 이런 날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날들은 본문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개살 1일날, 3일날, 4일날 이처럼 아무런 그 길과 흉의 표시가 없는 이런 날들은 길과 흉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보통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지나쳐도 큰 상관이 없다 보셔도 되겠고, 조금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좋은 날로 만드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